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의 국내 유일의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 기술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7종의 전문 장비가 구축돼 국내에서 생산되는 첨단 융복합 섬유의 안전성과 기능을 분석하고 검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침체된 익산 섬유 산업이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될지 주목됩니다. 고군산 앞바다에서 발굴되는 유물을 보존 관리하는 수중 고고학센터 건립을 위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또다시 추진키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목포에 보관되고 있는 유물은 물론 앞으로 발굴되는 유물을 군산시에서 보관 전시하기 위해서는 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한 이유인 경제성과 고용 효과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원광대병원 비대위가 오늘부터 주 2회 수술을 축소하기로 했지만 수술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응급 환자만 받고 있어 수술 환자 수가 이미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외래 진료도 축소하기로 해 환자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 서동축제가 다음 달 3일 열립니다. 무항의 백제문화 부흥 운동을 주제로 한 이번 서동축제는 대규모 시민 퍼레이드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의 국내 유일의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 기술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145억 원이 투입돼 5년 만에 완공됐고 내부에는 7종의 전문 장비가 구축됐는데요. 토종 산업이지만 침체된 익산 섬유 산업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게 될지 주목됩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방복, 여기에 방역복과 우주복, 반탄조끼 등까지 각종 위험 요소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성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복장들입니다. 하지만 원단 국산화는 걸음마 수준이어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시장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 기술지원센터가 익산에 지어졌습니다. 센터는 에코융합 섬유연구원 인근에 3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2019년부터 14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섬유산업 육성을 위해 특수기능 복장 국산화에 주목했습니다.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의 적기 개발, 그다음에 또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이 되었고 본 센터 건립과 더불어서 안전보호 제품 기술 개발 과제를 쭉 지원해. 센터에는 방검 성능과 화염, 열저항 평가가 가능한 7종의 첨단 연구 장비가 구축됐습니다. 앞으로 관련 수제 개발과 제품 성능 분석, 국제인증 획득을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 섬유업체가 만든 안전제품 적합성 평가와 표준기술 개발을 돕게 됩니다. 현재 익산 섬유산업은 인력 고령화와 낮은 기술력 등으로 단순 하청 비중이 큰 상황, 수익성과 성장성이 떨어지면서 토종산업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술지원센터를 활용해 안전 융복합 섬유 소재 개발과 제조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세계 시장 규모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국내 수입 대체 효과만 1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섬유 산업의 전통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그런 도시입니다. 이 기술지원센터가 개소가 됨으로써 이런 지금 침체된 섬유업체가 새로운 활력을 갖다가 얻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익산에 둥지를 튼 국내 유일의 안전보호섬유 거점 연구기관인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 기술지원센터. 익산 섬유산업이 다시 수출 주력산업으로 체질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군산 시민발전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시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시민발전은 다음 달 10일까지 토목과 전기, 회계, 법률, 행정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위원은 참여 의향을 밝힌 7개 업체가 다음 달 20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 평가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은 새만금 1.07제곱킬로미터 면적의 100메가와트급을 건설해 수익금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바이오 특화단지 적격지를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협력기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분당 서울대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바이오 산업 육성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연구 인력과 기술을 교류하고 바이오 분야 연구 개발에 협력하게 됩니다. 옛 월명초등학교 운동장에 테니스장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됐던 활용 방안이 원점부터 재검토됩니다. 군산교육지원청은 최근 청소년들과 회의를 통해 운동장 활용 방안을 다시 찾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운동장은 생태공원이나 테니스장을 청소년과 주민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방안 등 다각도로 모색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운동장 절반 이상을 테니스장으로 만들겠다고 배움터 측에 통보하면서 시민단체와 청소년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군산 소부장 지원센터가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사업과 관련해 36개 기업을 지원합니다. 소부장 지원센터는 최근 36개 기업을 선정해 다음 달부터 기술과 컨설팅 등 48건의 사업에 7억 7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와 관련해 노하우를 전수하며 전장품과 개발품의 인증시험, 시제품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센터는 이들 기업과 협약 이후에도 교류 협력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고군산 앞바다에서 발굴된 유물 16,000여 점이 목포에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군산시는 전문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예타 신청을 했지만 고배를 마셨는데요. 군산시는 올 하반기 경제성과 고용 효과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다시 도전장을 낼 계획입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고대 해상교통의 요충지였던 고군산 앞바다입니다. 4년 전부터 고군산 해역에서 발굴된 유물은 929점. 2002년부터 발굴된 유물을 합치면 16,000여 점이 넘습니다. 고대 석기부터 고려청자, 조선백자, 중국두자기 등 유물도 다양합니다. 이 유물들은 모두 전남 목포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원으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 문화재청이 1,100억 원을 들여 군산의 수중고고학 교육센터를 지으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해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수익성이 적어 경제성이 낮은 데다 전문 인력을 양성해도 수요처가 마땅치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군산시는 올해 하반기 다시 예타조사 대상에 도전해 수중고고학 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제성, 그다음에 고용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피지 가격이 나와서 한 0. 작년에 0.8이 좀 그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올해 다시 용역을 해서 0.92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연구기관의 피지가 1이 아니라 할지라도 0.9가 넘으면은 괜찮은 피지 가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타는 아마 요 기준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예타는 아마 통과될 걸로 지금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수중유물에 대한 발견 신고가 300건이 넘는 만큼 이를 관리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할 방침입니다. 발굴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곳들이 많아서 그런 필요성 때문에 시급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각 지역의 문화재 발굴을 하고 보존 보호하는 그런 인력으로서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국가가 해야 된다. 경제성과 고용 효과에 밀린 수중고고학센터, 애타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시가 외국인 주민 정착을 위해 37개 과제를 추진합니다. 시는 외국인 유입과 정착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14개 추진 전략과 이 같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는 정착 지원금과 저소득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비, 다문화 가족 자녀 진로 설계 지원 등입니다. 시는 올해 15억 원을 투입해 외국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북개발공사가 익산 부송 4지구 51필지를 매각합니다. 매각되는 부지는 단독주택과 근린생활, 상업용지이며 다음 달 8일부터 이틀간 입찰이 진행됩니다. 전체 매각 예정 가격은 241억 원입니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하고 다음 달 10일 최고가 낙찰자가 발표됩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심사 서류가 간소화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복잡한 행정 절차로 기업의 입주가 지연되지 않도록 심사 서류를 간소화하는 운영 규정을 정비합니다.
이를 위해 심사 구비 서류를 축소하고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입주 심사위원들이 직접 공장을 찾아 심사를 진행합니다. 또 중견기업은 5%, 중소신생기업은 10%의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4월 말 열리는 입주심사위원회부터 적용됩니다. 올 들어 군산 옛도심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지난해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1분기 옛도심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4분기 17%에 비해 0.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6.7%와 비교하면 0.6%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지난 2021년 1분기 18.7%로 파악됐습니다. 원광대병원 비대위가 오늘부터 주 1회 수술 축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환자 수는 이미 줄어들어 병원 환자들은 수술 차질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만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외래 진료도 축소돼 마음을 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원광대병원 비대위가 주 1회 수술 축소를 시작한 첫날. 하지만 환자와 보호자들은 수술 진행에 차질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술 받을 사람은 다 받아요. 이 병원에 있는 사람들, 온 사람들. 받을 사람 다 받고 제 눈을 확인하고. 그러면서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병원에 남은 교수들의 피로도도 높아져 진료에 차질이 생길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원광대병원은 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만 받고 있어 수술 환자가 이전보다 크게 줄어 수술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환자 수술이나 진료에 있어서 환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실제 환자분들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없도록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원광대병원 비대위는 다음 주 금요일부터 수술과 외래 진료 모두 축소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원광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29일 사직서를 종이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 의대 교수는 26일부터 학교 측에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의과대학들의 증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부서 회식에 참여한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간부 경찰관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경정급 경찰관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부서 회식을 마친 후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한 혐의로 본청 감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결핵 환자를 위한 치료 간병 지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고령 결핵 환자가 늘어나 국립결핵병원 치료 간병 통합 지원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북, 전남, 광주,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병 결핵 환자로 진단된 후 보호자가 전원 치료에 동의한 환자입니다. 환자들은 국립마산결핵병원이나 국립목포결핵병원에 입원해 결핵 전염성이 사라질 때까지 치료와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 사육 허가 제도를 시행합니다. 맹견 사육 허가 제도 대상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5종과 그 잡종 맹견입니다.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동물 등록, 중성화 수술 등을 거쳐 공격성 기질 평가를 받고 도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맹견을 생산, 판매, 수입하는 사람은 맹견 취급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존 맹견 소유주는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익산 서동축제가 다음 달 3일 열립니다. 무왕의 백제문화 부흥운동을 주제로 한 이번 서동축제는 대규모 시민 퍼레이드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제21회 서동축제가 다음 달 3일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동축제는 중앙체육공원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서동공원에서 나흘 동안 무왕의 백제문화 부흥운동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익산 어린이와 시민들이 더욱더 백제왕도 익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본의 교토나 나라처럼 역사, 문화,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축제는 축제 기간에 어린이날이 포함된 만큼 금빛 서동, 백제 무왕이 되어라와 맛동방, 서동을 이겨라, 미니 운동회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또 백제문화 부흥운동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무인과 공주 의복 등을 입어볼 수 있는 백제인의 옷장 프로그램과 사리장엄, 금동신발 등 익산을 대표하는 백제 유물 모양 유등 전시 등이 진행됩니다. 특히 기마장군과 가마 등이 어양공원에서 중앙체육공원까지 이동하는 무왕행차가 시민 9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퍼레이드로 기획돼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백제 왕도를 대표하는 또 무왕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무왕 행차 퍼레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약 한 850명, 900명 정도의 시민분들이 한 25개 팀이 무왕 행차 퍼레이드에 참여하면서 각 팀마다 다양한 그런 개성 있는 끼를 발휘하게 됩니다. 익산시는 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6개 노선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야간 시티 투어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축제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축제에는 일본 백제문화교류단과 서동 선발대회 지원자 등 외국인들이 다수 참여해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자, 서동 축제라는 거 전 세계에 하나만 있습니다. 익산에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통해서 이거 전국만 말고요, 전 세계의 축제로 알리고 싶습니다. 개막을 목전에 둔 서동 축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KCN 오형묵입니다. 군산시가 불용농기계 27대를 공개 매각했습니다. 시는 지난 23일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에서 실시된 공개 매각에서 불용농기계 45대 가운데 27대가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매각은 농업인 155명이 참여해 공개 추첨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는 유찰된 불용농기계 18대의 2차 공개 매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내 수출이 지난해 하반기 저점을 찍은 후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수출은 한 달 전보다 소폭 개선된 5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은 5억 달러, 무역 수지는 8천만 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 이는 중동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자동차와 부품 수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최상병의 고향인 남원시의회가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우리 남원의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9개월이 지났는데도 진상규명은 방해받고 있고 재발 방지 대책은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며 채택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특검법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우리 아들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택 앞마당에서 양귀비를 대규모로 심은 8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8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고창군 상하면에 있는 자택 앞마당에서 양귀비 517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몸이 아파 약에 쓰려고 재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부안해경은 양귀비가 한 번에 500주 넘게 발견된 건 관내에서는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도 흔하지 않은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입이 통제되던 이팝나무 명소 전주 팔복동 철길이 3주 동안 한시적으로 개방됩니다. 전주시는 코레일 전북본부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팔복예술공장 주변 북전주선 산업철도 약 630m 구간을 기차가 다니지 않는 시간에 개방합니다. 개방 시간은 오는 5월 12일까지 3주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원광대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창업꿈나무 사업화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팀을 모집해 사업 아이템별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 탐색을 지원합니다. 특히 창업 준비와 시제품 제작을 지원합니다. 우수팀에게는 투자와 지적재산권 획득 등을 연계할 방침입니다. 군산시와 익산시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으로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군산시와 익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과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신청을 받습니다. 제2회 세계의상경연대회가 오는 27일 익산 글로벌 문화관에서 개최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중국,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주민 10팀이 참가합니다. 참가자들은 모국 전통 의상을 입고 문화를 소개하며 전통 노래와 무용 등 재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망성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사랑의 고구마 심기에 나섰습니다. 망성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직원 등 30여 명은 얼양리에 위치한 밭 약 1200제곱미터에 고구마 순 100단을 심었는데요.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고구마를 직접 심고 수확해 지역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사랑의 고구마 나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원불교 북일교당이 신동행정복지센터에 100만 원 상당의 나눔 보따리를 기탁했습니다. 교도들은 라면, 간장, 누룽지 등의 생필품 꾸러미를 정성스럽게 포장해 보따리를 마련했는데요. 기탁품은 가정의 달을 앞두고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홀로 지내는 어르신, 가족과 왕래가 소원한 저소득 소외계층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은 27도 이상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은 9도에서 28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최고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고 낮 최고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파고는 해상에서 0.5에서 1m 사이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